시민단체가 김영환 충북지사를 수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지사는 가짜뉴스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이 현직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년 충주 국회의원 선거는 3선의 이종배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들의 대결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가 몰아치면서 도심 건물마다 커다란 고드름이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높다 보니 곳곳에서 고드름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 시민단체가 김영환 충북지사를 수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옥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려다 무산되니 폐기물 업체에서 돈을 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김 지사는 가짜뉴스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수뢰와 사전수뢰 등의 혐의로 김영환 충북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지사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거나 약속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니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첫 번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 지사의 한옥 거래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2019년에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건물 3채를 샀는데 지난해 12월 20일 일괄 매각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부동산 직거래로 팔았는데 판매가는 75억 원입니다. 김 지사는 이 가운데 65억 원을 중도금으로 받아 빚을 갚았는데 10달가량 등기를 이전하지 않다 지난 10월 돌연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누가 이 집을 샀는지 밝혀야 한다며 직무와 관련해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거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일상적인 거래보다는 좀 상당 고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좀 뇌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한옥 치과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위치가 좋고 규제가 풀려 최근 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보면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니까 집주인이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다. 두 번째 의혹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김 지사가 지역의 폐기물 업체에서 빌린 30억 원입니다. 이 업체는 자본금 1,000만 원에 별다른 매출액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와 주소가 같은 두 업체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역에서 소각장을 운영했던 모 회장 일가가 전체 주식의 100%와 98%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단체는 김 지사에게 돈을 빌려준 회사는 모 회장이 실소유한 업체로 추정된다면서 30억 원의 출처와 대가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굳이 일면식도 없고 잘 모르는 분에게 그 금전거래가 오고 가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건 좀 일반적이지 않고.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급하게 계약이 깨져 돌려줄 중도금이 필요했고 지인에게 업체를 소개받아 연 4.2%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한옥을 이 업체가 66억 5천만 원에 살 수 있도록 매수 우선권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쪽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 일단 30억은 빌린 걸로 하고 그렇게 그래도 우선권은 거기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디인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저는 모르고 이 회사는.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먼저 검토해보고 소환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검찰이 오송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 오후 충북도 부지사실과 재난안전실, 균형건설구, 청주시 부시장실, 안전정책과 하천과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오송 참사 당시 결재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기존의 혐의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면서 단체장 소환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한 감리단장의 구속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26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구속된 미호강 제방공사 현장 소장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충주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큰 변수였던 조기령 충주시장이 중도 사퇴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 총선은 이종배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들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출마 선언과 출판 기념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선 이종배 의원에 맞서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들이 잇따라 경쟁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이동석 예비 후보는 세대 교체를 내세우며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관련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1호 공약 충주의 빠지다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대전 경찰청장을 지낸 정용군 예비 후보는 37년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총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열정의 차이를 보여주겠다며 윤진식 전 의원과의 관계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짧은 기간에 충주 발전의 획기적 발판을 마련했던 윤진식 전 국회의원의 열정과 헌신을 이어받아서 충주 도약을 이끄는 선봉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국민의힘 문화관광문과 부위원장도 지난주 출판 기념회를 갖고 예비 후보 등록을 준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위해서 중앙당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우 충주지역위원장이 검증을 신청한 뒤 출판 기념회를 통해 출마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인영 국회의원의 고향 출마 이야기도 나오지만 당사자가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활동을 재개한 이수종 전 지사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충주 국회의원 선거 특징 중 하나는 진보당의 등장입니다. 지난 2012년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했던 김종현 예비 후보가 다시 총선에 도전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을 따라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야당답게 진보답게 거침없이 싸우겠습니다. 삼선 중진에 현역 의원이 있음에도 예비 후보자들의 도전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 전역이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충청북도는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열어 2021년 말 청주시 흥덕구에 시범 지정했던 조명관리구역을 내년부터 충북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빛 방사 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조명까지 모두 개선해야 합니다. 3년 유예 기간이 지나는 2027년부터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파가 몰아치면서 도심 건물마다 커다란 고드름이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고드름이 아래로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보니 곳곳에서 고드름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외벽 전체에 고드름이 얼어버린 폭포처럼 붙어 있습니다. 14층부터 3층까지 길이만 30여 미터. 세탁기 배수관이 동파되면서 흘러내린 물이 외벽에 얼어붙은 겁니다. 너무 놀랍죠. 요즘 같은 세상에. 저래가 어떡해요? 도심 초등학교 근처의 한 건물 외벽에는 3층 높이로 송곳처럼 날카로운 고드름이 매달려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한 상황. 취재 중에도 갑자기 고드름이 떨어져 급하게 피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지금 고드름 떨어져서 위험해요. 결국 소방관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고드름 긴급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둔기로 칠 때마다 고드름이 도로에 쏟아지며 산산조각 납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강추위에 고드름이 생겨 위험하니 제거해달라는 119 신고가 하루 평균 10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높은 곳에 매달린 고드름은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주변 안전 통제하면서
이제 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보다는 119에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고드름이, 땅에서는 빙판길이 행인들을 위협하는 겨울. 실제로 지난 2018년 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유치원생이 고드름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청학원 오경라 이사장이 직원 급여를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7월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오 이사장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직원 급여 1,800여만 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보안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번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립학교법상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윤건영 도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아침 간편식 사업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아침 간편식 사업을 위해 추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시행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전교조 충북지부와 세계교육노조는 업무 증가와 위생 문제 등을 들여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 운영 학교를 모집한 뒤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충북도 내 신규 산업단지 지정 면적이 전국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한 해 동안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을 비롯해 진천과 청주 오송, 충북 혁신도시, 옥천 등 모두 6개 곳에 581만 제곱미터 면적을 신규 산업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충구장 813개 면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대 면적입니다. 충청북도는 내년도에도 21개소 1,845만 제곱미터를 신규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국립괴산호국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립괴산호국원은 어제 기준으로 호국원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2만여 기의 제2묘역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개원한 괴산호국원은 현재 3천여 기 묘역을 확충해 2만 3천여 기 규모의 안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스가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